네, 환자분은 이제 화병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네, 이 정확한 진단은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자가적으로 집에서 내가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쉽게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진단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셔가지고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유두의 정중간이라고 하죠. 이 한의학적으로는 전중혈이라고 합니다. 이 전중혈을 이렇게 지그시 한번 눌러보시는 겁니다. 지그시 눌러보시고요. 압박하신 상태에서 양쪽으로 한번 이제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 좌우 쪽으로 이렇게. 그러시면은 보통은 이 통증이 안 느껴지시는 게 정상입니다. 차이는 이제 다른 쪽, 손을 누르신다던가, 어깨를 누르신다던가, 그러실 때 통증이 안 느껴지시는 그 압력으로 누르신다면 통증이 안 느껴지시는 게 정상이시죠?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통증이 느껴지시고 또 안에 어떻게 손가락처럼, 심지처럼 어떻게 박혀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만져지고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그게 화병의 이제 어떻게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시는 거죠. 생기는 원인은 이럽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전으로 이제 하시는데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뭐 놀라시는 상태에 이제 노출되시고 그러시면요. 몸이 움츠러들게 되고 가슴이 흉부가 압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네모난 뼈를 이 흉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복장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복장뼈에 있는 섬유질이 엉키게 되는 거죠. 이제 섬유질이 이렇게 엉켜버려서 심지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심한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번 손을 내미셔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제 화병이 없으시더라도 뭐 불면 증상이나 상열 하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화병에 이완되고 있는 중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완되시기 전에 미리 치료받으시면은 화병에 대해서 이제 좀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환자분의 두 번째 증상을 한번 보면요. 환자분 하체가 차갑고 위로는 열이 심한 한의학적으로 상열 하한이라고 하죠. 네, 상열 하한 증상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이제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시는 증상 이렇게 내려가시는데요. 이제 상열하한증은 한의학적으로 병의 원인상 한열 착잡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인입니다. 예. 몸의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착잡된다. 즉 균형 잡히지 못하고 어그러진다라는 뜻인데요. 몸에 있는 양기와 음기들이 이제 어그러지시는 거죠.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화병이 생기시는데요. 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네. 머릿속에 이제 복식호흡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생활 습관도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치료도 열심히 한의원 가셔서 받으시고 생활 관리도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한방 치료로 그리고 생활 관리로 마음과 몸의 고통에서 잘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갱년기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전후로 인해서 이 생리가 끝날 때쯤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66세이기 때문에 갱년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럴 때 양방에서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검사를 통한 어떤 치료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한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방에서는 허와 실을 이야기를 하죠. 예, 허에서 기운을 잡아주지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열이 쏠리는 경우,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열들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경우들, 이럴 때 이제 상열 하한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염증이 기운이 딸리고 면역력이 딸리기 때문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실에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슴에 이제 열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위쪽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살이 찌고 이제 습열이 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열로 인해서 땀이 나고 이렇게 열이 이렇게 쏠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경우들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습열로 인한 경우, 방금 아까 상열하한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습열이 있을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또는 위에 이 기운이 너무 실해서 위가 너무 이렇게 항진되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머리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결흉이라고 하는 이제 화병과 좀 더 유사한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슴이 이렇게 맺혀서 이제 이렇게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양기가 떨어져서 잡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땀을 갖다 이렇게 줄줄 흘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찌는 경우에 지금 이제 제보를 보내신 분께서는 많이 드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을 그런 경우들을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먹지 않더라도 내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내 몸에서 쓰는 것이 적어졌을 때는 결국 그만큼 몸에서 쌓이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군것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섭취하는 것이 결국에 많을 수도 있음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하한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십니다. 우선 상열하한의 뜻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상부, 가슴 그리고 얼굴 쪽으로는 열이 뜨면서 반대로 하체 쪽, 이제 손 내지는 발 쪽으로는 차갑고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의학적으로 저희가 신체를 나누게 되면 상초, 이제 상부 쪽, 중초 그리고 하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선 상초인 머리 그리고 가슴 쪽으로는 열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흔하게들 경험해 보셨을 안면 홍조 내지는 두피의 열감, 두통, 두한증, 그리고 눈이 뻑뻑하거나 눈이 이제 시리거나 하는 증상들, 그리고 목이 뻣뻣한 어깨가 이제 결리는 경황통, 매끼, 그리고 이제 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이제 아래쪽으로는 차서 나타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제 위에는 열이 발생하지만서도 아래는 차서 복부 비만 내지는 수족냉증,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설사 경향들, 관절통, 부종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상부와 하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열하한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적어주신 증상 중에서 보면은 상체 비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상체 비만, 하체 비만 내지는 전신 비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체형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상체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내장 비만으로 내장 지방으로 인한 비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비만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내장 쪽에 쌓이게 되는 복부 비만 그리고 피하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피하 지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허벅지라거나 엉덩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지방의 경우에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크게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여름도 다가오고 미관상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빼는 것들은 좋겠지만서도 건강에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부 쪽 특히 이제 복부를 중심으로 배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내장 지방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동시에 이제 상체 쪽으로 계속 그 살이 찌고 동시에 이제 입이 짧고 조금 편식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서 비해서 살이 찐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므로요.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당뇨병이라든지 혈압,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혹은 뇌혈관 질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상열한 증상도 있고 그리고 몸도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운동과 함께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의 주된 호소 증상은 상체에서만 열이 나고 하체에서 차가운 증상, 한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상열 하한 증상인데요. 이제 앞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원인과 증상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열 하한증의 증상을 표로 이제 간단히 보자면 상초, 머리, 가슴 등에는 안면 홍조, 두피 열감, 두통, 두한증, 그다음에 눈, 안통, 그다음에 경항통, 또 매핵기, 그다음에 흉민, 이건 가슴이 답답한 거고요. 흉통 또는 어깨 결림, 위장 장애 등 같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초에서는 그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복부 비만이나 수족 냉증, 손발 저림, 그다음에 복통, 그다음에 복통을 동반한 변비나 설사, 그다음에 무릎 관절통이나 무릎 시림, 부종, 그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의 증상들이 많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열 하한증은 이 상초의 증상과 하초의 증상이 동시에 오시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께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여성분이나 또는 남성분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오실 때에는 이런 증상들이 처음에 심각하지 않을 때 오시면 참 좋겠지만 보통은 그냥 지나치시다가 나중에 증상들 몇몇 가지가 심각해진 상태가 돼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자기한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빨리 주변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미리미리 침 치료랑 약물 치료 등등을 받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열 하한증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꾸준하게 걷기 운동, 무슨 운동이라도 좋습니다만 우선 걷기 운동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폐기능도 좋아지면서 아래 위에 열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이상 반신욕 또는 조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반신욕은 배꼽과 명치 사이만큼의 뜨거운 물에 담그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집에 혹시 욕조가 없는 경우에는 조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부를 이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아까 말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요즘 에어컨이 많이 있는 이런 시점에도 복부를 참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시는 건데요. 기름진 음식은 복부 비만을 심하게 하고 맵고 짠 음식은 상열 증상을 심하게 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